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계산의 기초에서는 컴퓨터의 수는 수학의 수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네, 이 한 예를 보죠. 0.6 빼기 0.5가 0.1인가? 여기 이퀄 사인을 두 번 넣었는데 이것을 R에서는 그 로지컬 이퀄, 논리적 항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0.6 빼기 0.5가 0.1인가 이것을 묻는 것인데 R에서는 이것을 false로 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수학에서는 0.6 빼기 0.5는 0.1이죠. 수학적으로는. 근데 왜 이 컴퓨터에서는 이것이 0.1이 아닌가, 0.1과 다르다 이렇게 보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의 기초 1장을 학습하면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2장 수열에서는 여러 가지 수열을 다루게 될 테인데 또 그것을 계산에 활용하는 예를 다룰 것입니다. 한 예는 한 특수한 수열은 선형 합동 수열, linear congruential sequence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수열은 이렇게 정의되어 xn은 21에 xn-1, 즉 전항에 21을 곱하고 플러스 31, 31을 더한 다음에 mod 100, 즉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서 100으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계산하죠. 그리고 이것은 다 정수값 수열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0에서 99까지 중에 하나가 될 테인데 초항은 예컨대 x1은 0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x1이 0이면 그 다음 값은 이제 21 곱하기 0 해서 31이 되죠. 그 다음에는 21 곱하기 31 더하기 31 그걸 계산을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계산한 거죠. 그걸 해보면 8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53, 44, 55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러한 수열이 되는데요. 이 수열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3장은 선형대수. 이 많은 통계적 계산은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선형 회귀의 경우가 그렇죠. 예컨대 이와 같은 그 미지수가 3개, x1, x2, x3 3개이고 식의수가 셋인 이런 3원 연립 방정식과 같은 것은 어떻게 푸는가? 수학 컴퓨터로 어떻게 푸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손으로 풀 줄 알겠죠. 이게 아마 중학교 수학이던가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로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는 그 알고리즘을 다루고 실제 여러 계산 예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수치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분과 적분을 컴퓨터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죠. 이것을 배우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예컨대 이런 거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 정규 별량을 z라고 했을 때 z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 즉 이것은 이 다음과 같은 정적분의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정적분을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산출을 해내나. 네. 실제로 우리가 통계학에서 이 확률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많이 얻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냈나 이런 것을 다룹니다.
5장은 비선형 방정식과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비선형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예컨대 z의 5승 빼기 8g의 제곱 더하기 3 = 0. 이게 5차 연립 방정식이잖아요. 5차 방정식이잖아요. 5차 다항식인데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 예컨대 이거의 해를 0과 1 사이에 있는 해를 한번 구해보자. 또는 비선형 함수 ACG가 6분의 1의 G의 6승 빼기 3분의 8의 G의 3승 플러스 3G, 이런 이게 6차 다항식이죠. 6차 다항식인데 이 6차 다항식에 한번 그 최대값, 이렇게 봉우리 있죠. 봉우리를 한번 극값을 한번 구해보자. 0과 1 사이에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든지 최대 최소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기의 강의를 마치면서 탐구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관련 주제에 관해서 그리고 중간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 후반기 강의는 6장 몬테칼로에서 시작합니다. 몬테칼로. 굉장히 많은 기법들을 소개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 넘버, 임의수를 뽑아내자.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써서 컴퓨터로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를 뽑아낼 수 있나? 이것을 할 거고요. 다음 7장은 통계 그래프를 다룹니다. 데이터 분석의 이 첫 단계는 시각화죠.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그래프는 이제 기본 요소로 점, 선, 도형과 컬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요소인데 이것을 활용해 보자. 이것을 그 빌딩 블락, 일종의 레고 블락 같은 거죠. 레고 블락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미가 있는 통계 그래프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8장 움직이는 그림.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예컨대 갈톤 보드는 이항 분포를 시뮬레이션 한 것인데, 이런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난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9장은 재표집 방법, 리샘플링 메소드라고 해서 이 통계학에서 상당히 계산 집중적인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을 가지면 이 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상관계수, 로에 대한 임의화 검정, 부스트랩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을 쓰지 않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제 움직이는 산점도인데, 이것은 다별량 공간을 동적으로 탐색해내는 것. 원래 산점도라고 하면은 이별량 데이터를, 즉 이별량 공간을 탐색해내는데 적당한 도구잖아요. 좋은 도구죠. 그런데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다차원 공간, 예컨대 10차원 공간, 이런 그 10차원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움직이는 산점도인데, 시간이 있으면 이 10장, 교재 마지막 장인 10장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픽을 합니다. 토픽에서는 R을 활용한 데이터 작업, 데이터 핸들링 유징 R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ggplot 그래프, 그리고 dplyr 패키지의 활용, 그리고 tidy 패키지를 활용한
데이터의 타이디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 R for Data Science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R의 사실상 새로운 버전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기법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려면 이 R을 이 정도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주요한 것들이 여기 있는 ggplot, dplyr, tidy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언어 및 패키지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탐구 발표, 전기에 이어 후기의 탐구 발표, 그리고 기말 시험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탐구 발표는 전기와 후기 이 둘 다 모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과를 한 학기 교과를 마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